안녕하세요. 자, 첫날 수업 시작하죠. 첫날 수업 시작하면 항상 뭐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처음 보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죠. 그죠? 뭐 서로 통성명하기도 좀 그렇고 이름들이. 그래서 일단은 통성명하기보다는 일단 제 이름부터 좀 간단히 좀 소개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맡은 과목은 2차 과목 중에 하나인 2차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중에 하나인 공동주택의 관리 실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름은 이름은 이제 부담 없이 에오시라고 해서 이름은 두 자로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자보다는 두 자가 어떻게 기억은 훨씬 더 좀 낫죠. 그래서 일단은 김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이 이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간단히 이름이 김혁이라는 것만 잠깐 좀 봐두시고 또 수업을 들어가시는데, 일단 안내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시험은 시험에 관한 안내는 받으셨을 건데 2차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2차는 지금 두 과목이죠. 모하고 실무하고 법규하고 두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일단 실무는 그러면 두 과목, 그 중에 실무 하나는 문항은 40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고, 이 40문제에 따른 구성은 그 중에 보면 16문제, 26문제, 24문제죠. 네. 그래서 문제가 24문제하고 그 다음에 16문제로 나눠져서 24문제가 객관식, 16문제가 무슨 문제? 주관식 기입형으로 쓰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용어 정도, 그래서 간단한 용어 정도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치에서 수치 쓰는 정도 해서 나오는 거지, 단답형이라고 해서 논하식 그런 개념은 간단하게 용어, 예를 들어서 동별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입조 대표라든가 간단한 용어라든가 아니면 일이라든가 개월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관련 그런 수치 정도에서 그러한 용어나 수치 쓰는 정도에서 16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에서 문항은 이런 형태로 꾸려져 있는 부분 하나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험 제도가 이번 시험이 끝난 2020년도부터는 시험 제도가 바뀐 건 알고 계시죠? 2020년부터는 시험 제도가 뭘로 바뀌더라? 상대평가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죠,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시험 제도가 이제 보면 상대평가로 넘어가면 어느 시험이든 간에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지금 시험을 상대평가 넘어가고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1차와 2차 두 과목을 보시는데, 일단 1차 시험에 합격하셔야만 2차 볼 시험 자격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는 지금 내년은 보통 한 7월 중순 정도, 그로부터 이제 보면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2차 이제 보시면 해서 2차도 이제 보통 이번에 이제 내년에 보니까 한 9월 여기도 한 셋째 주에서 한 넷째 주 정도 한번 볼 것 같아요. 일단 중에 아직 날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근데 문제는 1차를 합격해야 어디 2차를 볼 자격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보다는 어디를 좀 중요시할 수가 있어요? 1차. 근데 이제 보면 이번에는 조금은 2차를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 이번 시험에 2차가 안 되면 이제 2020년도 2차를 한 번 더 볼 기회를 주는 거잖아, 시험이. 그럼 한 번 더 볼 기회를 주는데, 그때는 절대가 아니라 2차만 이제 상대로 넘어가서 1차는 절대로 2차는 뭐예요? 상대가 돼요. 그러면 2020년도 만약 2차를 좀 소홀히 해서 조금 떨어도 일단 1차만 되고 2차 한 번 더 기회를 20년도에 했을 때, 이때 2차를 이때 보는데, 2차는 그때는 어떤 제도하에 보는 거예요? 상대평가해서. 그럼 결국은 이제 보시면 성적순으로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제 물론 실력이 좋다지만 실력이 성적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절대평가하고 느끼는 어떤 체감온도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물론 상대평가 제도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간혹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구분 시행이 되면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 시험 볼 자격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만큼 2차도 조금은 1차에 뭐 이 할애했던 시간에 뭐 그 시간만큼은 최소 그 주 했던 수업했던 것만큼 뭐 하자 확인하는 시간은 좀 가져주셔야 돼요. 부분들이 무조건 수업만 하고 책만 덮어버리고 일주일 있다 핀다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최소 그날 수업했던 분량만큼 어떻게 했냐 보면 야간에 수업하시다 보면 끝나고 집에 가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러고 1차 수업하고 2차 오다 보면 이거를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주말이 돼도 이거를 뭐를 복습할 시간 자체도 없어요. 1차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는 당연히 시간을 꼭 내서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최소 2차는 2차, 실무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무 같은 거는 꼭 그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첫 수업인데 끝나고 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 최소 15에서 20분 정도에서 그날 수업했던 건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넘기는 정도로 한 번은 읽어는 꼭 주셔야 돼요. 일단 실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복교제가 수업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실무는 그날 했던 했던 부분들에 시작해서 그 마지막 수업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 한 20분 정도. 글쎄 이 시간 내는 게 절대 쉽지는 않을 건데 이것도 15분에서 20분 시간을 내는 것도 습관을 좀 들이게 되면 분명히 시간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씻고 하시든 아니면 씻기 전에 하시든 간에 반드시 실무를 수업했던 그날만큼 최소 20분 정도 그 집에 가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하시고요. 대부분 2차는 대부분 수업 끝나면 뭐예요? 그 사물함에 책을 빼고 책을 놓고 책을 빼는 게 언제예요? 오늘. 책을 빼는 게 언제? 오늘. 넣는 건 언제? 오늘 수업 끝나고 넣었다가 일주일 만에 햇볕 보는 거예요. 그러게 하시면 안 돼, 이번에는. 그래서 최소 이번에는 힘이 드시더라도 책을 좀 가지고 다니는 습관도 들. 책이 좀 상당히 무겁습니다. 책 무게가 절대 가벼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차도 좀 페이지 상당히 되는데 그래도 그 책을 가지고 수업 끝나면 꼭 집에 가셔서 그날 했던 분량만큼 꼭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 더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16문제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용어나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따로 지금 여기 15, 20분 이 시간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가능하시면, 연습장을 하나 준비하셔서, 이제 수업 시간에 쭉 하다 보면, 앞에서 말하는 강사 입장을 조금 뭐 중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대놓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은연중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습장에다가 예쁜 글씨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간단하게 써보는 연습하는 것도 굳이 여기 이 15, 20분을 반드시 할애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아니면 수업 시간이라도 뭐 일부러 글씨를 뭐 이게 맞추는가 글씨 이런 형태 글씨는 상관없어요. 순서.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장을 통해서 한번 꼭 써보는 연습하시는 것도 2차 16문제 쓰는 연습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고 쓰는 연습이 돼서 결국 영어 수치 같은 결국은 24문제도 어디서 시험을 내냐면 결국 용어를 바꾼다거나 뭐예요? 수치를 바꾸어서 시험을 내는 문항들이 많아요. 물론 의미 서로 앞뒤 관계를 물어본 문제는 1차 민법의 그런 형태보다 출제 빈도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문제는 순수하게 영어나 수치 중을 쓰는 거지만 이 24문제 내는 것도 이제 보시면 어떤 특정 지문에 용어를 바꾼다든가 수치를 바꿔서 알고 있나를 물어보면 보면 결국 그러면 뭐 하더라? 이 쓰는 연습을 통해서 무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식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